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2024년 주식시장이 열린 지 한 2주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장이 쭉 개장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렇게 큰 호재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악재도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장이 단기간에 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6%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은 차익 거래 쪽에서 순매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작년에 시장이 쭉 올랐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연초에 이렇게 시장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대충 정리가 돼가지고 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대충 시소로 보면은 균형점을 대충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이 정도면은 대충 평소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코스피 차트로 볼 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만큼 이 그간 이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조정을 좀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프로그램 매매가 잠시 전에 대충 정리되는 걸 봤고, 지금 남은 거는 지금 이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력들만 대충 정리되면은 이제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예전처럼 급격한 폭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 떨어지기는 어렵죠. 그러면 투신과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만 대충 물량이 정리되면 시장은 대충 요소 조정이 마무리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이 지나고 연초에 보통 일어나는 움직임이 여기 1년 되돌아갔지만 2023년이라 본다면 보통 실적이 3월에 2월에서 3월 요 사이에 지금 발표가 됩니다. 이건 작년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때 보면 주주총회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배당 언제 주니 이런 이야기도 요때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사이에 그러면 1월 달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 좀 공부를 좀 한 세력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해서 이 기업은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 기업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이때 많이 나오는 건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연초가 되면 올해 2024년은 경기가 어떨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망들과 그리고 현재 추정되는 기업의 실적들과 이런 걸 대해 가지고 세력들도 대충 좀 포트를 조정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세력들이 좀 전망을 밝게 보는 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통상적인 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테마가 하나 있죠. 4월달 되면은 이렇게 총선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 관련 테마들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총선 때문에 정치권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니 안 하니. 그러면은 그 기관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도 출마할 사람들은 좀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정치적으로도 조금 혼란스러운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때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될 때, 서러울 때 일어나는 일이 작전 세력들이 좀 까불까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개별 종목 장세,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급등락도 요때 좀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 시장에서 날 수 있는 일들은 대충 이런 일들이다 생각을 해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락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갖다가 좀 챙기는 쪽으로,
또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 그리고 아니면 손해보고 있는 종목, 어떻게든 좀 세력들이 사고 있는 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쪽은 이 차익 실현하는 돈을 갖다가 조금 투입을 해서 신규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보유 좀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현 시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자, 현명하게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식을 갖다가 가끔 여러분들께 오래 보유하면 좋다, 오래 보유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갖다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장기 보유 이렇게 이야기했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공부를 쭉 해서 주식 자체를 오래 보유하는 게 좋겠구나. 그럼 순환 매매를 통해서 돈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바꿔가면서 들고 있는 게 좋겠구나. 여튼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현금이라는 게 있고 돈, 뭐 늘 이야기하는 돈, 그리고 이게 돈의 가치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죠. 늘어나니까. 근데 이 하락을 할 때 이걸 갖다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주식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라는 말은 이 현금에 대비해서 부동산도 주식도 오래 보유하란 말이에요. 그럼 한 종목을 쭉 오래 들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시장에 돈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면은 좀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들이 항상 내 포트에 담겨 있으면 좋겠죠. 그럼 내 포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종목의 주가는 오를 것이고 어떤 종목은 주가가 떨어져요. 그 시장이 오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시장이 뭐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수가 이게 다 하락 마이너스인 종목 숫자라서 치면 그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플러스인 종목이 많고 어떨 때는 또 마이너스인 종목이 이게 면적으로 치면 마이너스인 종목이 많고 어떨 때는 또 플러스인 종목이 많게 막 그래 되겠지요. 뭐 차익 실현을 갖다가 이 수익 보는 종목 중에서 해서 뭐 손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익을 보지만 추가로 좀 매수하는 종목을 또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종목을 좀 돌려가면서 이 포트에 있는 종목을 고정시키지 말고 변화시켜 가면서 주식을 보유 자체를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식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늘려가고 부동산도 지금은 예전처럼 한 군데 알박게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변하고 또 도시도 지금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좀 순환이 늦겠지만은 부동산도 이렇게 위치를 좀 옮겨가면서 좀 들고 가는 게 좋겠죠. 여튼 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현금 궁극적으로 보면 좀 대충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지만은 절대 주식을 또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 내 재산을 뭐 분산한 한 축으로서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많이 들고 갈수록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갖다가 오래 보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일단 투신,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개별 종목 좀 만지고 있죠. 이런 종목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드러나지요. 지금 요거는 서비스업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외국인이 전부 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업에서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나 교집합을 찾아보면 투신이 차익 실현하는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차익 실현하는 가운데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뭐 운수창고 쪽으로 보면은 사모펀드에서는 좀 아직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목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많죠. 20개 종목이 됩니다. 전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코스닥 종목이 오늘은 좀 많더라고요. 좀 들여다보면은 딱 봐도 ISC는 이거는 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조금 과열된 상태. 그리고 이 아래쪽은 좀 침체된 상태로 보면 과열도 아닌 것이 침체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데다가 추세적으로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참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 고점을 갖다가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때 매수였고 이때 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입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기가 뭐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 비교해서 더하기 빼기 해보면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봐지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 움직임을 보면 참 재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딱 봐도 그냥 조정 없이 갈 것 같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 이 종목 보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건 조정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삽삽하게 참 조정 요만큼 줍니다. 요만큼. 그래도 대한항공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하고 좀 달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제법 많았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네이버에 비해서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기 네이버로 가는 거고, 네이버도 뭐 조정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접근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둘 다 집어치워 보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바디틱 매도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전 고점을 이렇게 봤을 때 대충 뭐 숫자가 비슷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또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면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든 돈을 갖다가 무엇이든 주식으로 바꿔놔야만이 속이 시원하다. 내가 뭔가 투자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을 들고 있을 때는 그냥 다 튕가 버리십시오.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이 돈 들고 있을 때 배불러야 됩니다. 현금 돈 들고 있는 자체가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딱 들고 있다가 네이버도 딱 보이 새끼고 좀 별로잖아요. 그 제껴버리고, 대한항공도 오늘 딱 보니까 별로다 아닙니까? 아이고 씨 제껴버리고, 오늘 딱 봤더니 바디틱 매도도 새끼 별로네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10원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 뭐 괜찮긴 괜찮은데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돈 들고 있는 게 뭐가 아쉬워가지고 주식을 갖다 못 사서 안 다립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써느냐? 이게 들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지점이 있는 종목이 있을 때 그때 좀 꺼볼까 이래서 조금 투자하는 거지. 뭐 눈에 띄는 대로 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고 이랬으면 어느 순간 현금이 소진돼서 살 돈이 없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그냥 바디틱 매도 한번 제껴보는 겁니다. 오늘 본 거 다 제끼는 거예요. 하나 투어도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좀 한 며칠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 이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 투어도 물려보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죠. 이것도 보니까 대충 조정 안 주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요래 까불다가 또 갈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약간의 조정 내지는 조정 없이 지금 날려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시장 종목도 쭉 계속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그 시장 상황에 따른 대충 어떤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깊은 조정을 주지 않겠구나. 그럼 어떨 때 이렇게 깊은 조정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하는 조정. 이건 공매도가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공매도가 없잖아요. 시장 조정 기껏 해봤자 나오는 게 프로그램 매면서 저 선물 현물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물량, 아니면은 시장이 단기간 좀 급등해서 기관들이 좀 파는 물량인데, 기관들이 판다 하더라도 최근에 매집한 세력들이 수익이 나 있지 예전부터 들고 있던 세력들이 수익이 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현재는 조정이 기볼 수가 없다고요. 아니면 조정 없이 날아가거나. 그러면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아이고 됐다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가는 거죠. 한국 콜마도 좀 어중간하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막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또 어떻습니까? 딱 봐도 지금 단기간 좀 올라 있잖아요. 뭔가 지금 수급이 좀 몰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끼는 기지 뭐. 그리고 돈 들고 있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제발 내 손에 현금을 갖다가 소진시켜서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그리고 딱 던질 때는 적어도 가능성이 높을 때
던지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싸면 아주 싸던가 좀 오르는 거 간다 손 치면 정말로 지금 이 뭔가 내가 여러모로 살펴보고 고민해 봤을 때 이건 간단한 정말 확신이 있을 때 약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몰빵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와 이건 내가 앞만 봐도 이건 무조건 간다. 그때 돈을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던지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간다는 거 찾았을 때 또 요만큼 던지는 겁니다. 요만큼 그 종목 그냥 약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신에 가득 찬 종목을 던져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시 떨어지는데 확신도 없는 종목을 갖다가 백날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주식 숫자만 많이 들고 있지 가는 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 가능하면은 정말로 총을 쏠 때는 현금이라는 이 총을 쏠 때는 정말로 진짜 저격총 쏘듯이 정성스레 한 발 한 발 쏘는 겁니다. 그리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큰 조정 없이 이렇게 날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 분석 들여다 보니까 상승 추세 종목이 또 늘었습니다. 뭔가 좀 바뀌었죠? 어제는 여기 좀 더 많았다 아닙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되겠지요? 여기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 또 이게 올라가면 또 반대 현금을 조금 챙기고 그렇게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대충 프로그램 매매도 정리되는 분위기고 또 조정도 대충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깊은 조정 뭐 못 바랄 것 같습니다. 대충 정리되고 막 날아가고 대충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도 많고 또 선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난립니다. 권력에서 내가 어디에 줄 서야 한 4년 정도 돈벌이 먹을 수 있을까?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직장을 4년짜리 직장 다니고 있다니까 4년 지나고 또 줄 서가지고 어디 붙어서 또 4년 지나고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 이거 뭐 몇 번 일에 해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줄을 갖다가 보통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권력 이런데 눈독 들이지 말고 쓸데없는 돈 많이 나갑니다. 그냥 막 길에 뿌리는 돈 많아요. 그냥 돈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대충 그 한 달에 쓸 돈을 갖다가 규모를 좀 줄여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런 쪽으로 머리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돈 많은 줄 알고 도둑놈들 옵니다. 대충 남들이 타는 중형차 정도 뭐 그것도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대충 그런 거 하나 끌고 다니면서 이름 없는 부자로 사십시오. 뭐 좋은 차 탄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돈이 안 딸리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안 딸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해요.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비용이 또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뭐 대충 마음 때 가서 흐름한 데 가서 한 잔 마셔도 좋은 거고 골프나 치도 되고 당구 치러 가도 되고 클럽 가서 놀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고 또 밖에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은 국세청에서 이 새끼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간다고 세무조사합니다. 밖에도 적당하게 그냥 좀 참았다가 여름에 더울 때 나가고 겨울에 추울 때 나가고 날씨 좋을 때는 우리 한국에 있고 대충 이름 없는 부자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다가 자랑 안 해도 되고 인스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SNS에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사는 게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